자, 우리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미리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도형의 이동은 평행하게 움직이는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평행 이동과 그 다음에 뭐 직선이나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대칭 이동. 크게 두 가지를 배우면 생각하면 돼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합쳐서 그냥 도형의 이동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개념 자체는 양이 얼마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들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자, 일단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x1, y1이라는 어떤 좌표가 있어서 점 P가 있었어. 근데 x축 방향 A만큼 옮겼대요. 그럼 무슨 좌표가 얼만큼 증가하면 돼요? 그냥 x좌표가 얼만큼? A만큼 증가하면 돼. 오른쪽 한 칸 다시 오른쪽은 A 칸 가면 x좌표 A가 더해지는 거고 위로 B만큼 올라갔대? 그러면 y좌표 B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의 평행 이동은 평행 이동 한 만큼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를 P'이라고 한다면 원래 x1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플러스 y1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라고 해도 평행 이동이에요. 평행 이동 x축의 이게 양의 방향이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x축이 평행하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y축 방향 평행하게 이동을 해서 평행 이동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자, 엄밀한 표현이에요. 점 P가 P'으로 이동을 했죠. 이 이동하는 이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평행 이동. 어떤 평행 이동이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x축 방향 A만큼 갔고요. y축 방향 B만큼 갔어요. 평행 이동했어요. 를 표시하는 방법은 일단 이무의 점으로 표현을 해줘요. x, y 그럼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x좌표랑 y좌표가 있었어요. 이런 의미야. 얘가 화살표 이렇게 한 다음에 x좌표가 A가 커졌고요. y좌표가 B가 커졌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따라하세요.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 평행 이동 라고 읽으면 돼요. 그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매번 이렇게 쓰면 너무 불편하거든. 이 표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써줘. 그럼 이게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됐다? 그러면 x축 방향은 a, y축 방향은 b만큼 평행을 한 거구나 라고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표현을 알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간단히 쓸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p가 P'로 갈 때 x축 방향 평행이동 x와 살표하고 a 이렇게 하면 이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플러스는 A 방향으로 마이너스는 O 방향으로 Y 방향으로 B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해요. 네. 이게 엄밀한 표현이고 이게 그냥 간단히 쓰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거 빠르게 한번 쓰고 넘어봅시다. 네, 이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평행 이동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배울 거야. 근데 또 그 두 가지가 뭐냐? 점 왜? 오른쪽 안 줄 수 있어? 사투리. 알겠습니다. 피곤하면 얘기하죠. 그래도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을 간단히 좀 써보자면은 미리 좀 여기 로그인 좀 한번 쭉 우리가 뭐뭐 배우는지 한번 보자.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평행 이동과 대칭. 우리가 평행 이동으로 점을 평행 이동시키면 점이 어떻게 변할까? 그 다음에 뭐 직선이라든지 이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이건 나중에 맨 앞에다 뒤 정리할 때 한번 쓰고 지금 그냥 부르세요. 그 다음에 직선이든 뭐 이차함수 그래프든 원이든 어떤 도형을 점이 아닌 어떤 도형을 평행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로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 그리고 점이 아닌 뭐 직선, 원, 이차함수 이런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 이렇게를 배우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몇 개를 좀 더 배워요. 이게 1번이고 이제 2번으로 배우는 게 대칭 점대칭 어떤 점에 대해 대칭시키는 거예요. 선대칭 이렇게 배운다는 생각하면 돼. 지금 한 건 이거 첫 번째 평행이동 중에서도 점의 평행이동하는 방법. 자, 예시 하나만 확인을 해보고 바로 넘어갑시다.
x,3이 있었어요. 그 다음 평행이동 이름을 뭐 F라고 할게요. F는 어떤 애냐? F 땡땡하고 x, y를 x-1, y 플러스 2로 만드는 평행이동이다 라고 말을 할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x축 방향으로 1, y축 아니네? 1이 아닌데 몇이에요? 마이너스 1. y축 방향은 얼만큼? 이만큼 옮기는 그런 이동을 시키는 애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f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까요? x좌표는 어떻게 되고 1이 줄어드니까 0이 되고 y좌표는 원래 3이었죠? y좌표를 어떻게 만드는 애는 이만큼 늘려주니까 여기는 몇이 되겠네요? 이렇게 만드는 애다 적용을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하나 더 1,3이요 g라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4,-1 이렇게 됐대. g 땡땡 x, y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평행이동 시키는 거다. a, b를 구해라 해서 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단 여기서 x축 방향 얼만큼 늘어났죠? 3 증가했죠? 그럼 얘가 3이에요. y축 방향으로 좌표가 어떻게 변했죠? 마이너스 4가 줄어들었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점의 평행이동을 지금 한 거야. 점의 평행이동하는 방법. 그렇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 대신 지울게요. 얘 좀 오른쪽에 있을 거야. 생각 없이 넘어가네. 자, 점의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 건데 문제를 먼저 좀 보였나? 와, 문제 개났네. 전부터 합시다. 천천히. 자,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A, B가 있는데 지금 X좌표 몰라요. Y좌표 몰라요. 근데 A를 A'로 만들었대. 그러면 X좌표가 A에서 4가 됐어. 얼만큼 늘어난지 모르죠? 근데 Y좌표는 2에서 5가 됐어요. 그럼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움직였구나. 3, 2가 바로 나와야지. 그 다음에 B도 보니까 B에서 B'로 갔대요. X좌표가 마3에서 마7이 됐어.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시켰다는 얘기죠? 마3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Y축 방향 몰라요. 근데 이게 같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예요. 어떤 평행이동이라는 거에 의해서 A도 A'로 B도 B'로 갈 거예요. 그럼 A가 A' 가는 거에서 우리가 A가 A'를 가는 거에서 이 평행이동 이름을 F라고 합시다. F는 어떤 애냐라고 한다면은 x, y라는 점, 임의의 점을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옮긴 거구나 라고 하면 될까요? x좌표를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b가 b'을 갈 때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보이겠죠? 어떻게 됐어?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x가 x-4로 될 거예요. 지금 마3에서 마7 됐죠? 여기가 마3이었으면 마3 빼기 4에서 마7 이렇게 될게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은 a를 보면 알 수 있겠죠? 2에서 5가 됐으니까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거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 이해될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변하겠냐? 그대로 b, a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b, a가 f에 의해서 자, x축 방향으로 4만큼 줄어들었으니까 b-4가 그냥 쓰면 되겠죠? a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시키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말로만 이게 다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보고 지금 같은 평행이동이야. A도 A'로 B도 B'로 같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움직였다. 오늘 이거 이해되니? 따라오고 있어? 요것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F땡가에 x, y를 이렇게만 힌트로 너네가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저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 너희가 고민해봐. 지금 쓰지 마세요. 방금 들었으니까 쓰지 말고 좀 까먹었을 때 또 푸는 게 좋겠지? 요즘 다 들으면 까먹을 테니까 여러 개. 자, 그 다음 상단이도고요. 세점 OAB가 있다. 얘는 셋을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 M만큼 똑같이 다 이동해도 돼요. O', A', T' 이렇게 쓴 거야. 근데 O는 O',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B가 A를 이렇게 보냈대요. 그러면 X축 방향, Y축 방향 몇을 가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평행이동 시켰더니 정삼각형이 됐다고요? 정삼각형이 됐다? 야, 근데 봐봐. 정삼각형, 평행이동 뭔지 모르겠어. 뭔가를 평행이동 했더니 정삼각형이 됐대. 원래 뭐였을까?
원래 정삼각형이었겠죠.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도형이 막 찌그러지거나 뭐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O', A', B'이 정삼각형이면 O, A, B도 정삼각형이었겠구나 라고 해서 푸는 문제네요. 그러면 얘는 좌표는 알죠? 그러면 정삼각형이 되기 위한 이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0,0 2,0이니까 지금 이렇게 찍으면 B가 A, B라 그랬는데요. 근데 정삼각형이 이렇게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정삼각형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 쓰면 좌표가 X좌표 양수, Y좌표 음수. 여기 쓰면 X좌표 양수, Y좌표 양수. A, B라 그랬죠?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A와 B의 부호가 어떻다? 같다, 플러스 1, 3분면에 있는 점이거나 마이너스 제 3, 4분면에 있는 점이어야겠죠? 근데 여기를 결정. 그러면 우리가 정삼각형이니까 따라하세요. 세변의 길이 당연히 잘 써야겠죠? 특수각이니까 1대 3대 2 해가지고 여기가 1, 2죠 여기가 1, 3 이렇게 좌표가 1, 이렇게 3이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얘가 B였는데 평행이동 시켰어요. 3,2루트3이었는데 여기에 2니까 항상 넘어서 6.3 2루트3이니까 높이가 2배겠네요. 하나, 둘에서 H축을 3,2루트 3 이렇게 만들고 여기가 P'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나 관찰해 봤더니 X축 방향으로 얼마큼 간 거예요? 이만큼 갔죠? Y축 방향으로 얼마큼 간 거야? 3. 그래서 M은 2, N은 4. 그래서 M은 답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서 기본 개념이 아닌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 정삼각형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개가 있어. 정삼각형은 주로 뭘 쓰냐면은 정삼각형이다 라고 하면은 따라하세요. 세변의 길이 반대쪽에 있을 때 따라하세요. 1대 2대 3 이거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세변의 길이가 전부 다 어떻다? 같다. 이 둘 중에 하나 웬만하면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둘 중에 둘 다 써도 될 거라 둘 다 써도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당연히 세변의 길이 쓰면 훨씬 빠르겠지. 그러면 세변의 길이 쓸 수 있는지 보고 이거 써도 딱히 의미가 없네? 그럼 이제 거리가 같다. 이거 써야겠지. 얘는 세변의 길이군요. 이거는 못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삼각형 O', A', B'이 정삼각형이다 해서 우리가 그럼 누구도 뭐였겠다? 그래서 그랬죠. 근데 OAB도 뭐였겠다? 삼각형 OAB가 정삼각형이었겠구나. 왜냐면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도형의 모양이 변하진 않아요. 평행하게 움직이기만 하기 때문에 요것만 힌트로 가져가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봅시다. F땡 때 평행이동 F라는 평행이동이 있어요. 만나는 점마다 다 똑같은 규칙으로 다 옮겨버리는 거. G로 자기 규칙이 있어. X축, X방향은 안 움직였네. X좌표 그대로 Y좌표를 5분의 3만큼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평행이동을 만나는 모든 점들은 Y좌표 다 5분의 3 늘어난다 생각하면 돼요. F라는 평행이동을 만나는 모든 점들이 다 X좌표가 4분의 3이 줄어드는 거예요. 왼쪽으로 4분의 3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자, 먼저 문제에서 뭐라는지 봅시다. 마일, 2가 있었어요. 평행이동 F를 A번 시행했대요. F 한 번 적용시킬 때마다 X좌표 4분의 3이 줄어들죠? 맞나요? 근데 A번 적용했대. 그러면 민재야, X좌표가 어떻게 변했을까? 어. 4분의 3이니까 됐겠죠? 그러면 X좌표 몇으로 변하는가? F를 A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엄밀한 표현 아니야. F에서 A번 적용했다 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한 번 할 때마다 마이너스 4분의 30 되니까 A번 적용하면 4분의 3 A 이렇게 X좌표에 추가가 되겠죠. 이만큼. 이제 따라왔어? 알겠지? 이거 따라왔어? 자, 은호야, 그러면 그 다음 너가 해석해볼래? 평행이동 G를요 B번 시행했대요. 그러면 2가 몇이 됐을까? 2에다가 G를 B가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 점을 알려줬어요. 이 점이 누구랑 똑같다라고 했나요? 맞았구나? 6이 더했다라고 했죠? 그럼 같다 하면 A 나오고 같다 하면 B 나오겠죠? 세 결정. 이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왜 별두 개인지 모르겠어. 의미만 이해할 수 있다면 이건 없지 않을까? 자, 얘 같은 경우는 뭘 써야 되나 이거? 힌트를 안 줄게. 이거 힌트 줄만한데 없네.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다만 이 표현에 익숙해지면 되겠죠.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면 뭐야 이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 이해한다면 어려울 게 없겠죠? 다시 9번 한번 볼게요. 접변평면 위에 A, B, C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되게 특별해. 되게 특별해. 좀 일반적, 특별하지 않은 걸 일반적이라고 하죠. 이거 되게 특별해 보이는 거야. 일단 지금 이등변 느낌만 나죠? 그림을만 봤을 때 이등변 같은데? 그리고 여기 심지어 각이 몇 도일 것 같은 느낌이야? 90도일 것 같은 느낌이지. 희망사항이잖아. 이렇게 이거 직각이등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걸 따라서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89도일 수도 있는 거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점을 봤더니 9, 마이너스 9, 9니까 9, 9, 9 길이가 이렇게 직각이면 얘도 직각이면 우리 직관대로 그대로네. 이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직관이 있어야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직각이면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길이 확인해서 진짜 직각이면이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수학에서 직관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 한번 의심을 하고 검증을 해봐야 돼요. 자, 그때 실수 t가 있게요. 실수 t는요 0보다는 크고 18보다는 작대. 여기 9인데 마이너스 9, 9인데 18보다 작으니까 여기 9인데 이게 무슨 좌표로 쓰이는 건가? 모르겠네요. t는 그냥 범위가 일단 주어져 있는 실수고요. 세점 5AB를 써놨네. 5AB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0보다는 크고 18보다는 작은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움직였을 때 O', A', B'이라고 하자. 끊어서 이거 대충 이렇게 막 그려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하고 끊어서 읽으면서 따라가야죠. 자, 근데 OCA 이거네요. 오른쪽 절반. 그 다음에 평행이동한 나머지 O', A', B' 걔네 공통 부분의 넓이를 ST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으면 바로 풀면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려봐야지. 그려보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자, 일단 T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건 도형이다 생각해보면 도형을 평행이동하고 싶다? 따라하세요. 특별한 점을 이거 꼭지점이 좀 특별한 점 이거 이상한 애매한 점 옮길 필요 없이 특별한 꼭지점 바로 옮기는 게 나아요. 자, 얘를 T만큼 옮겼대? 0에 가까우면 이렇게 움직였어. 18이면 여기까지 왔겠죠? 이렇게 사이 움직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T만큼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표현해보면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렇게 생겼네요. 이 부분의 넓이가 이제 S, T. 이거 이쁜가? 아니, 19번? 이게 별도야? ST 최대값을 구하시고. 자, 이게 언제 제일 넓겠냐? 삼각형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모양이 바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엄밀하게 풀려면 얘를 T의 범위에 따라 T가 몇이고 몇 사이에 떼는 식으로 T에 대한 식, 몇 자씩 어떻게 막 다 다르게 나온 거야. 출제 이거 볼까? 좀 쉬운 방법이 이게 딱히 없어 보여요. 그리고 범위가 나눠야 돼. 자, 처음에 조금 옮겼을 때 모양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아예 안 겹쳐져 있다가 겹쳐지기 시작할 그 순간을 딱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모양 다 똑같나 이거? 그럼 식하다고 쓸 수 있는 거. 좀 더 많이 옮기면 이렇게 되고 진짜 더 많이 옮기면은 이렇게 되는데 끝에만 살짝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럼 여기는 지금 분명히 오각형이었거든. 오각형인데 여기는 지금 겹치는 부분이니까 삼각형이야. 이게 왜 바뀌었나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0을 지나가는 순간부터는 겹치는 부분이 뭐라? 그림이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데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 멸심이에요. 삼각형. 겹쳐져서 헷갈린다. 오각형의 삼각형으로 바뀌는 모양이 되네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모양이 바뀐다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얘를 T가 0에 가까울 때부터 T가 18이 될 때까지 쭉 옮겨가면서 다른 상황이 생기는 걸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케이스를 나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각형으로 생길 때 넓이와 삼각형으로 생길 때 넓이를 따로따로 표현해야겠구나
그래서 범위를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간단해요. 그게 어려운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계산을 해볼게요. 자, 나는 오각형으로 생길 때부터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오각형 좀 거지 같긴 한데, 자, 잘 보면 지금 이 오른쪽 절반, 왼쪽 절반, 얘 양쪽 절반이 합동이었잖아요. 직각이동면이라서. 그래서 얘 평행이동을 시켜놓자. 합동인 애들이라 가운데를 기준으로 넓이가 어차피 똑같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도형은 구하기 좀 쉽겠죠? 이거 무슨 도형이라고 부르죠? 사다리꼴. 네, 사다리꼴 구하고 몇 배? 2배 해주면 얘기는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0보다 크고 t가 딱 저기 겹쳐질 때 9죠? 9보다 작을 때까지 요렇게는 사다리꼴 넓이 2배 해서 구할게요. 자, 그러면 이걸 구해야 돼. 거지 같은. 근데 이거는 얘들아 내가 그냥 설명할게요. 왜냐면 이게 도형의 이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앞에 내용들이 어려운 거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 다시 하나 그려줄, 좀 크게 그려줄게. 식 작성하려면 오각형이 생기는 상황에서 저왜 그린 거야? 왜 지울 게 뭐지? 우리가 겹쳐버리는 게 나은 거야. 어차피 이거 왜 겹쳐버린 거야? 자, 오각형 생길 때 한번 다시 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조졌죠? 근데 대칭이에요. 대칭이야. 반쪽 구해요. 반쪽. 근데 얘만 딱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사다리꼴이니까 두 밑변의 길이와 높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t로 지금 t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게 t잖아요. t로 표현하면 끝나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원래 길이 몇이었죠, 얘들아? 9. 그럼 요만큼 몇이라고 쓰면 될까? 9-t. 그리고 지금 원래 반쪽. 그럼 여기 길이도 9였잖아. 여기 9-t야? 그럼 여기는 몇일까? 9가 돼야 되니까 왜 t가 될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사다리꼴 높이 나왔죠? 절반이니까 2분의 t. 자, 이 높이는 여기가 따라하세요. 직각이면 그럼 몇 대면? 1대1이니까 9-t. 여기도 9-t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익숙하지 않으면 좀 너네 하기 힘들어서 일단 들어가봐. 어려우면 요거 안 하면 끝이에요. 요거 얘는 누구로 구할까? 누구로 구할까? 나는 이거 여기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걸 쓸 것 같아요. 직각이 되면. 왜냐면 내가 요 길이 알죠? 여기 절반이니까 요 길이 알죠? 요 길이도 알게 되겠죠? 9-t에 2분의 t 더해지니까 이 길이는 뭐라 쓰면 될까? 9-에 2분의 t. 2분의 t 더하는 거예요. 9-t에다가 2분의 t 더해서 9-2분의 t가 된 거죠. 1대1이니까 여기가 9-2분의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아니면 이래도 돼.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빼고 싶으면 그래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쟤를 구해봤더니 2배예요. 2배. 누가 2배냐? 2분의 a라고 두 밑변의 합이니까 9-t와 9-2분의 t를 더해서 18 마이너스 와, 잘 읽었네. 지울게요. 18-2분의 3t. 높이는 2분의 t. 하고 이게 0보다 크면 t가 18보다 9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거는 언제 처음 너네가 이걸 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거리, 시간, 속력 막 이런 거 처음 막 활용 교육돼 있잖아. 그때 이렇게 하는 게 범위를 나눠 표현하는 게. 근데 심화 내용이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이라도 심화 내용이니까 쉽지는 않은데 이런 걸 좀 잘 연습해놔야 돼. 왜냐면 확통, 수투, 미적분, 킬러는 그냥 이런 단어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을 미리 좀 이런 쉬운 문제 연습을 하긴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워도 한번 적응 좀 해봐.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일 때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삼각형일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t가 좀 더 원점보다 더 멀리 밀었을 때 이렇게 쭉 밀어버렸어요. 이 삼각형인데 야, 여기 몇 도야? 다시 보자. 여기 몇 도야? 또 이게 몇 도겠니? 여기요? 여기 직각이 되네. 그럼 내가 반 딱 잘라가지고 1대1 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여기 중에 하나만 하면 나머지 다 알아야 돼. 직각이 되니까. 그럼 여기가 t. 그리고 원래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 얘들아? 18. 그럼 요만큼 길이가 몇이겠네요? 그러면 여기 18-t니까 네, 그럼 절반은 뭐가 되는 거죠? 9-2분의 t 1대1이니까 9-2분의 t.
2분의 1 밑변 높이도 되고 아니면 반잘라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헷갈릴 것 같으니까 2분의 1 밑변 높이 해줄게. 2분의 1 밑변 높이 이게 9보다 크고 나왔고 사실 9일 때는 삼각형이든 뭐든 어차피 상관없을 텐데 여기다 9를 집어넣어요. 등호 여기 붙여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거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유연해가지고 지금 몇 차 함수니 얘들아? t는 2차 함수죠? 그럼 보기 좋게 인수분해법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마이너스 2분의 3 빼낼게요. 그러면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고 t 이거 하나 써주고요. t 마이너스 한 다음에 12.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빼내면 플러스 2분의 1 빠지게 되네요. 플러스 2분의 1로 빠지고 완전 제곱식이네. 그러면 4분의 1하고 t 마이너스 18에 9t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냥 그리면 돼요. 자, 2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st는 2차 함수고요. 뭐야? 0부터 18까지니까 이렇게 여기 9, 18 이렇게. 자, 범위를 나눠서 표현된 함수는 범위 나눠서 땅바로 그리면 돼요. 0이랑 9 사이에서는 0과 12를 지나고 0과 12를 지나고 위로 올라가는 함수. 0보다 크고 9보다 중심축이 6이겠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6 이때 최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딱 끊기네. 이게 0부터 9까지만 그린 거야. 그 다음에 9부터 18까지는 여기에서 접하고 아래로 올라가서 x축 접하는 이런 애야.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을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범위를 나눴다. 이 범위에 딱 경계 범위가 나뉘는 부분을 경계로 불러요. 경계 부분의 함수값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9 집어넣으면은 값이 같은지를 확인을 해보면 돼. 9 집어넣으면 9, 3, 4분의 81 이렇게 나오고요. 9 집어넣으면은 4분의 한 다음에 9 집어넣으면 81. 똑같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 지나고 여기 접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18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딱 그려지고 이렇게. 그래서 파란 부분, 주황 부분이 합쳐진 게 이제 얘 그래프가 된다. 그럼 언제가 최대겠니 얘들아? 이게 y는 st를 그린 거야. y는 st. st는 지금 범위를 나누어 표현된 2차 함수고요. 여기 있다면 최대죠. 함수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분의 구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t가 몇일 때? 6일 때. 그러면 S6 나오겠죠? 그래서 S2 최대값은 S6이에요. 이거는 별 두 개라고 할만하죠. 따라서 S6은 0이랑 9 사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야 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 6, 마이너스 6, 6, 36이니까 약분하고 플러스하고 9에서 27 이렇게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어렵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야, 이 식을 알려줬다? 그럼 누가 먹고 다 풀지. 이 식을 세우는 게 어려워. 식이 범위가 두 개로 나뉘는 게 어려워. 나뉘는 걸 너네가 찾아야 되는 게 어려운가. 이 삼각형인지 오각형인지 뭔지 직접 우리가 움직여가면서 그림 많이 그려보면서 관찰을 해야 돼. 근데 처음에 몇 개 안 그려봤다? 그럼 계속 지금 오각형만 나오다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넘어가서 그려봐야 이제 삼각형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의 범위가 0부터 18이니까 0부터 18까지 쭉 다 옮겨가면서 머릿속으로 확인을 해야 T가 9일 때 기준으로 상황이 달라지네. 다르게 표현해야겠네. 이를 떠올릴 수가 있고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것 때문에 킬러 또는 준킬러가 되는 거고. 자, 이거는 경험으로 가져가시고요. 식을 작성하는 거는 지금 일단 한번 설명 못 들었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만 힌트를 한번 써보세요. 자, 이거 만약에 식을 못 세우겠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그림 붙여서 하나 그려놓고 이게 0, 1번 0보다 크고 t가 9보다 작을 때
여기 써봅시다. 그 다음에 2번 그림도 하나 그려봅시다. 2번 그림. 이번 9보다 커놨고 t가 18보다 작을 때 이렇게까지 해줄게. 이걸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랑 이거 주면 그냥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좀 쉽게 우리가 ST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각의 등변이기 때문에 세변의 길이를 1대1 대 루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었던 거지. 네, 두 가지 상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진짜 안 좋네. 이게 무슨 일이야. 커브 때문에 네, 써보세요. 진행이 되니 좀 어렵지. 케이스 나누는 게. 케이스 나누는 게 어려워요. 근데 경험을 너네가 해보고 스스로 또 해봐야 나중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야, 문제 너무 어려워. 일단 지금 우리가 배울 게 요렇게 해요. 하나 더 있기는 해. 하나 더 있긴 한데 크게 말하자면 요렇게 얘 포함된다고 해서 요렇게 되고 지금 이거 하나 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점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x, y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 이렇게도 간단히 쓴다고 했죠? 자, 그럼 점의 평행이동 점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변하죠? x 플러스 a. y점도 어떻게 되죠? y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점의 대칭이동 요 세 번째죠? 예를 한번 해볼게요. 점의 대칭이동은 일단 따라하세요. 점대칭. 점대칭 원점 대칭 하나만 알면 돼요. 특별한 점 하나. 선은 특별한 선수 여러 개가 있어. 따라하세요. x축. x축 대칭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따라하세요. y축 대칭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y는 x. 여기 대칭할 수 있어야 되고 y는 마이너스 x에까지 대칭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뭐 어떤 대칭이 있는지까지 다 알아야 돼. 점대칭은 누구만 알면 된다고요? 원점 대칭 일단 하나만 기본적으로 알면 돼요. 나머지는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적인 점과 선은 원점 하나, 선은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게 기본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닌 선들, 원점이 아닌 점들에 대한 대칭이거든요. 자, 봅시다.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까요? x축에 대해 대칭을 했대. 일단 대칭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일단 대칭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선대칭은요, 따라하세요. 수선의 말. 일단 그 대칭의 중심이 되는 그 선을 따라해보세요. 대칭선. 줄임말이야. 대칭의 기준이 되는 선. 줄여서 대칭선이라고 부르고요. 대칭선의 수선의 말을 먼저 내려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수선의 길이만큼 수직으로 끌어올려서 평행이동을 하게 돼야죠. 작도를 해준 게 P1이라고 할게요. P1하고 그냥 봐봐. 얘네들은 지금 y축 방향에 지금 x축이 수직을 그어서 y축 방향 이동인 거란 말이지. x좌표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죠.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변하고요.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될까? 부호만 딱 바뀔 거야. 위로 2만큼 올라가 있었다? 그럼 0으로 왔다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부호가 바뀌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여기는 뭐라 쓰면 될까요? 마이너스 y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x축 대칭했고요. 그 다음 무슨 축 대칭할 차례일까요? y축 대칭하면 여기 손해발, y축이 손해발 내리고 무수선의 길이만큼 쭉 끌어올려서 P2라고 할게요. 자, P2 좌표는 무슨 좌표는 일단 안 변했을까요? y좌표는 안 변했겠죠? 그럼 x좌표는 어떻게 변했을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겠네요. 오른쪽으로 5만큼 있었다? 그럼 반대로 5만큼이라는 부호가 그대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x랑 콤마 이렇게 변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를 보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손의 발 이렇게 내려줘. 주황색으로 써줄게. 손의 발 한 다음에 이 길이랑 똑같게 반대로 수선 P3 이렇게 놓고요. 얘는 조금 특별해요. 좌표 계산하는 게. 자, 일단은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알면 조금 편하고 얘들아 봐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이렇게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 있어요? 마이너스 직선 특징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직선 특징 이거 넘겨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몇 이렇게 나오니 이게 무슨 의미냐? 따라서 좌표함이 n으로 일정하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좌표가 항상 똑같아. 얘는 좌표 나오면 몇이야? x1 플러스 y1이죠? 그럼 얘네들 좌표 더해도 뭐가 나와야 돼? x1 플러스 y1 나와야지. 자, 요 점도 지금 이 직선 위의 점이지? 여기 좌표 합이 뭐가 나와야 돼? x1 플러스 y1 나와야 돼. 근데 얘는 심지어 yx 위의 점이기도 하죠? yx 위의 점이 특징 따라서 좌표가 같다. 똑같은 애고요. 둘이 더했을 때 x1 플러스 y1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부정하지 말고 2분의 x1 플러스 y1 2분의 x2 플러스 뭐죠? 뭘 쓰고 있는지 내가? x1 플러스 y1 이렇게 세팅하면은 x, y 점은 똑같죠? y는 x 위라는 얘기인 거야. 더하면 x1 플러스 y1 나오죠? 이 직선 위의 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같은 직선 위의 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점에서 길이가 지금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중점이란 말이에요. 1대1 내분점 중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더하는 게 이게 나와야 된다. 더해서 이거 남는 게 여기 x좌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보니까 내가 x좌표 대표 y좌표 비워놓고 한번 써볼게. 중점을 구해라 그러면은 얘 x좌표는 x1과 얘 x좌표 뭔지 몰라요? 더한 다음 몇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그게 중점의 x좌표인 2분의 x1 플러스 y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 얘가 몇이었구나. y1. 그래서 y1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계산하면은 x1인 걸 알 수 있어서 이건 알아놔야 돼. 따라하세요. y는 x에 대칭시키면 x1의 좌표가 바뀐다. 3,1, 1,4 4,5, 5,4 y는 x를 대칭시키면 우리가 좌표 그대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 증명은 지금 해줬죠? 앞으로는 증명 없이 그냥 바로 바꿔야 돼. 이걸 매번 증명하면서 풀면 안 돼, 얘는. 야, 너네 쓰는 거 이따 쓰기 증명하는 것도 안 써도 되고요. 결과만 딱 쓰면 돼요. 해보자. 자, 지금 y는 x 대칭까지 했죠? 마지막으로 누구도 남았을까? 네, y는 마이너스 x도 남았죠? 여기에 q 마이너스 1. 자, 얘는 증명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자, 얘는 대칭신 걸 작도를 먼저 한번 해보자면 요렇게 손에 발 요렇게 똑같이 거리 똑같게 해서 여기 p 4로 놓고요. x 좌표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참고로 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얘랑 원점 대칭 관계야. 원점 대칭 관계를 먼저 활동을 해요. 원점 대칭이면 x축 대칭, y축 대칭 두 개를 따로 하는 게 원점 대칭이에요. 일단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얘는 결과만 미리 얘기를 하자면 얘는 대칭에서 부호가 바뀌어서 xy 좌표를 바꾸고 부호까지 다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x1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이제 따라왔어? 놓쳤어? 뭐 놓쳤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안 했어. 그 원점의 처음에 이렇게 돼요. 이거는 외우는 게 편해. 얘는 증명하듯이 똑같이 비슷하게 증명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거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요거 하나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외웁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하는 말이 끝나네요.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y축 대칭하면 원점 대칭이 돼요. 그것도 증명을 해보면 되긴 하겠죠? 둘 중에 뭘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원점 대칭하면은 P5로 될까요? 원점 대칭하면 XY 좌표의 부호가 둘 다 반대로 바뀐다. X1에서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Y1 이렇게 우리가 사실 자이 문제를 안 풀어도 되면 이거 내가 다 증명해 줄 수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거 다 설명하는 문제를 풀어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문제 하나도 못 풀겠죠? 자이 12개인데 내가 안 풀어주면 못 푸니까 설명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대칭 이동은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참고로 얘들아, 평행 이동은 평행 이동 지금 점만 했잖아. 도형 평행 이동 안 했잖아요. 규칙이 달라요. 대칭 이동은 점이랑 도형이랑 똑같아. 하나만 외우면 돼요. 이 규칙 그대로 도형에 적용시키면 돼서 조금 편해요. 이따가 정리 좀 해줄게. 자, 이거 일단 점들 한번 표시해보세요. 좌표들. 손에 다 한 다음에 증명하는 건 너네가 그 합동으로 증명하면 돼요. 참고로
그래. 참고로 원점 대칭이 왜 이렇게 되나요? 증명하고 싶다? 수원에 관하면서 직각삼각형, 수원에 관한 직각삼각형. 이거 합동인 거 증명하면 돼요. 합동이라서 좌표가 바뀌는 거 확인이 될 거고 이렇게 식으로 너희가 해보면 됩니다. 뭘 그리는 거야? 일단 다 그리세요. 점의 대칭이도 점대칭이랑 선대칭이 있어요.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은 기본 이동은 기본 대칭 이동은 점이 몇 개밖에 없다고요? 질문이 좀 애매했나? 점대칭, 선대칭에서 기본 이동은 점은 하나밖에 없어. 원점 대칭만 알면 돼요. 점은 몇 개만 알면 된다고? 하나, 둘, 원점 대칭 하나만 알면 돼. 기본 이동은. 선대칭은 뭐뭐 알아야 된다고요? 일단 무슨 축? X축. 그 다음 무슨 축? 그 다음에 기울기 뿔만 1이 되니까 몇 개? 2개. 그래서 총 4개의 선에 대한 대칭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요. 이거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야 돼. 구구단처럼 나와야 돼. 좀 더 다른 점이나 다른 직선에 대한 것들을 직접 유도를 하면 돼. 유도를 하면 돼서 외워서 푸는 게 유도를 하면 돼. 근데 여기 나온 이 5개의 대칭 이동은 구구단으로 공식을 외우고 있어요. 바로 나와야 돼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다 썼으니까. 자, 일단 점대칭부터 얘기를 할게. 따라하세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해보면은 따라하세요. XY의 부호가 바뀐다. 부호가 바뀌는 거야. 지금 얘는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참고로 도형은 아직 안 했지만 똑같으니까 써줄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점은 원점이 있죠. 원점에 대칭을 시켰다. 그러면 X, Y가 있었어. 어떻게 되냐 얘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원점 대칭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몇 개? 4개의 축부터 말해봅시다. 일단 X축 대칭을 했다. 따라서 X축 대칭을 하면 이거죠? 누구의 부호만 바뀌었을까? Y의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X, Y가 있었어? 어떻게 변했을까? 이렇게 변했죠. 외우는 건 하나만 딱 외우면 편해요. 따라서 X축 대칭 Y의 부호가 바뀐다. 그럼 반대로 Y축 대칭하면은 누구의 부호만? 그렇게 외우면 좀 외우기가 편하겠죠? X, Y가 있었다면 얘는 마이너스 X, Y로 변한다 라는 걸 구구단처럼 외우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누구도 있었죠? Y는 X에 대한 대칭도 있었죠? Y는 X에 대한 대칭은 이제 수학하를 배우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얘기를 안 할게. 자, 얘는 XY 좌표가 부호는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XY 좌표가 그냥 그대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X, Y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변하겠니? Y, X. XY가 그냥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X좌표의 역할이었던 애와 Y좌표의 역할이었던 애가 역할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마지막 누구에 대한 대칭도 있었죠? 참고로 Y는 마이너스 X 이건 조금 까다로워. 이렇게 4개까지가 좀 일반적이고 얘까지는 안 하면 쓰면 좋겠어. 자, 얘는 X, Y가 있었다. 자, 얘는 따라서 바꾸고 부호가 간다 해서 그러면 X, Y가 뭐로 바뀐다고 외우면 될까요? Y, 마이너스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3,3 이렇게 화살표는데 여기다가 무슨 축 대칭인지를 쓸 거야. 자, Y축 대칭 이렇게 쓰면 이게 Y축 대칭했다라는 의미로 그냥 줄여서 우리끼리 쓰는 거예요. 자, 그럼 Y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그럼 몇 콤마가 되는 거야? 3콤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잘 바꿔주면 돼요. 몇 콤마 몇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걸 왜 그러는 얘기야? 알겠네? 자, 문제들이 쭉 또 나오겠죠? 자, 개념은 쉬운데 문제들은 좀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 여기 단원 개념은 어려운 게 없어? 다른 앞에 학년들이나 앞에 단원들의 개념이 나와서 섞여서 좀 어려운 거겠지? 봅시다. 자, 4줄짜리 4줄 읽는 거 버거워하면 안 되죠? 국어는 몇십 줄짜리도 나오는데 4줄 정도는 그냥 차분하게 끊어내면 됩니다. 정시다. 직선 y는 x 플러스 2 라고 말하면 여기서 바로 딱 끊을 것 같아요. 직선이 줘졌죠?
그러면 이 직선을 먼저 한번 눈여겨보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야. 자, 뭐 특별할 게 있나요? 얘는 어때? 얘 딱 보면은 특별한 게 뭐 있나요? 딱히 없어요? 자, 이거 되게 맞아요. 따라하세요. 기울기가 1. 기울기가 1이면 특별한 거예요. 왜 특별하다 그랬죠? 축과 이르는 각도가 얘가 몇 도? 45도라서 무슨 삼각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각 1인분. 그래서 특별한 거니까 알아요. 직각 1인분이면 세 면의 길이가 몇 대 몇 되면? 1대 1대 루트 이거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특별한 거예요. 자, 되게 특별하네. 이거 위에 점 A니까 위에 점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위에 있구나. 빨리 생각하면서 읽는 거지. 그 다음에 Y는 X에 A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했어요. 딱 끊고 어떤 점을 Y는 X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변했죠? 좌표가? XY 좌표가 바뀌었죠? Y는 X 대칭시키면 XY 좌표가 바뀌었죠? 아, 바뀌었겠구나. 그게 B구나. 그 다음 B를 또 어디 대칭시켰대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하면 XY에 뭐가 바뀐다고요? 부호. X좌표, Y좌표 부호가 만든 거 바뀌는데 또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넓이가 16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A점은 어디였냐? 모르겠으면 그리면 되겠죠? 암산할 수 있으면 암산하세요. 안 되면 그냥 그리세요.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암산할 수도 있고 없으면 그냥 직접 그려서 계산하면 되겠죠? 2, 길이 45도. 자, 표현 한번 해볼게. 이 위에 점 어딘지 모르겠고 1 쌓으면 위라고만 딱 줬어요. 그러면 1 쌓으면 위에 아무데나 좀 적어볼까요? 여기 A 볼게. 이렇게. 자, 일단 어떻게 했냐면 얘에다가 Y는 X. Y는 X가 너무 특별하네. 길이 원점 변하니까 이게 Y는 X죠? 여기에 대칭을 시켰대. 그게 B래요. 그러면 지민 B 좌표를 쓰기 위해서 A 좌표를 알아야겠네. 지금 내가 B 좌표를 쓰고 싶었거든. 근데 그러려면 누구 좌표를 알아야 돼요?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할까? 맞아. 나 이거 쓰고 싶은데? 나 이거 XY 좌표 바뀌는 거 안단 말이야. 얘가 뭔지 알아야 바꿔 쓰지. 모르지. 그러면 미지수를 놓는 게 기본인 거야. 지민은 뭐라고 볼래? 그렇지. A, B로 놔두세요. 근데 위에 점에서 대입하면 어차피 B가 A 플러스 B라서 한 문자로 우리가 표현해도 충분하다. 쓸 수가 있겠지? 잘했어요. 하민. 그러면 A를 A, A 플러스 B로 쓰겠네. Y는 X에 대칭을 시킨 거야. 뭐가 될까요? 좋아서 놓쳤어? 패스. 일단 딴 친구 먼저 할까? 이게 어떻게 될까? 헷갈려. 아직 보면서 해도 내 처음 배웠습니다. A 플러스 E, A.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어디에 대칭하면? Y는 X에 대칭하면 점이 어떻게 바뀌니까? 반대로 하면 좀 애매해요. 따라서 XY 좌표가 바뀐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제일 좋겠죠? 자, 그 다음에 B를요. 여기까지 했어. B를 원점 대칭을 시킨 게 C다 라고 했어요. 자, 은호, C 구할 수 있겠어? C 좌표 어떻게 변할 거야? 누구고? XY 누구다. 그래서 얘를 대칭을 시켜주면 정말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불러주세요. 어떻게 돼요? 콤마 이렇게 되겠죠? 잘했어. 이것도 외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BC 넓이가 라고 했대요. 그럼 여기 삼각형 이렇게 완성 시킨 다음에 세 점의 좌표를 할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방법 여러 가지 배웠죠? 나라면 좌표 할 때는 사선공식이 제일 편한 거 같아요. 사선공식. 근데 이 상태에서 사선공식 쓰면 계산이 개 복잡하죠? 심하게 쓰면 평행이동에서 한 점을 원점으로 만들고 써야 식이 간단하다 그랬지? 그럼 나는 얘를 원점으로 보낼게. 이렇게. 원점으로 보내서 요렇게 만든 다음에 좌표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X축 방향으로 전부 다 얼만큼씩 더해주면 돼요? A 플러스 2 해주면 얘가 여기가 되겠죠? 얘 A 플러스 2 더해주면 여기 A 프라임 넣고 2A 플러스 2, A 플러스. 자, 여기 B 프라임 뭐예요? Y축 방향으로 얼마 더해줘야 되네? A.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B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옮깁시다. B 프라임 어떻게 되나요? 2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E 더해주고 A 더해주고 해주면 따라하세요. 2분의 1 2분의 1 절대값 교차곱의 차. 이거 외워놔. 이거 고3 때까지 유용하게 많이 쓰니까 굳이 대학교 내용을 왜 가르치겠어요? 유용하니까 가르치는 거니까. 교차로 곱한 다음에 빼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곱한 거 바로 전개 씁시다. 몇 A 제곱? 4A 제곱 플러스 에다가 이제 얘를 곱한 걸 빼면 돼요. 그럼 몇 A 제곱? 빼주고 와, 뭐야 이거. 그다음 몇 A? 4, 2, 8, 2, 4,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상수하면 8 이 계산하기 넓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런 계산하면은 기분 조금 좋아요. 소모가 되니까요. 2분의 1 절대값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8A 플러스 8 씁니다. 양수 8 곱하기 밖으로 못 꺼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4절대값 A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 똑같아요. 이때 A는 X좌표죠? 그럼 내가 밑에서 봤을 때 범위까지 사실 성수 쓰면 좀 더 좋긴 했겠네요. 1 쌓으면 위의 점이네? 그럼 X좌표가 어때야 될까? 0보다 크다. 양수니까 A 0보다 크니까 그럼 A 플러스 1도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러면 4하고 이게 넓이가 되는 거지. 그 넓이가 몇이다 라고 했으니까 등식하다 나오는 거죠. 얘가 4하고 그 답이 나왔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얘는 상관이던 이유가 세전좌표를 알 때 넓이를 이제 넓이가 16이다 아니면 넓이 10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전 공식 쓰면 그나마 편하고 안 쓰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정극대로 가면 얘네 딱 바깥쪽에 맞닿는 주황색 직사각형이 있는 주황색 직사각형에서 1번 넓이 빼고요 2번 넓이 빼고요 3번 넓이 빼면 그럼 삼각형 넓이가 나와요. 귀찮지? 많이 귀찮죠? 그래서 상관이던 것 같아요. 사전 공식 쓰면 딱 귀찮은 거 없어요. 그냥 점의 대칭이동 잘 적용시키고 사선공식으로 넓이식 하나 잘 세우고 나머지 단순 계산이니까. 자, 얘는 그러면 얘는 힌트를요 사선공식만 써봅시다. 자, 중요한 거 하나가 몇 콤마요? x1, y1 x2, y2 이렇게 있을 때 S는 형이 사전 공식 기억나? S는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 안 나면 괜찮아. 2분의 1 절대값 이렇게 x2, y1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x1, y2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글로도 어떻게 배웠죠? 따라서 2분의 절대값 이거 한글로 뭐라 불렀죠? 교차곱 했죠? 교차곱의 차 따라서 2분의 1 절대값 교차곱의 차 이거 이렇게 유용하게 쓰니까 나머지는 얘네가 잘 해보시고요. 요것도 하나 쓸까요? A를 위의 점 A를 하고 아까 지민이가 얘기해줬죠? A, A 플러스 2로 놓고 좀 더 우리가 잘 해주자면 새로운 변수를 놨어. 그러면 그 변수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그것까지 표현을 해주는 게 당연히 좋아요. 이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A가 1사는 위의 점이니까 A는 양수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면 너무 좋겠죠? 수투에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수투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고 미리 잘 해놓으면 나중에 좀 편하겠지? 범위가 제한된 경우에는 새로운 문자를 내가 정의했잖아? 표시를 잘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개념, 사선공식, 그리고 딱 처음에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 가이드를 준 거지? 그 다음은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가. 좀 슬슬 졸을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야씨, 도형하기 전에 시간이 1시간 지났는데
몇 분이 혹시? 6분이요. 와! 혹시 넘었어? 아까 이거 87, 88 두 개 다 별 두 개인데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지민아, 둘 중에 뭐가 줄까? 87, 88 아무거나 걸리세요. 87, 88 87? 87번 하나 하고 볼게요. 자, 87번 좌표평면 위에 9점 A 2,4 B 6,6 A를 Y넷에 대칭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하자. 그러면 A' 바로 떠올라야 돼. 쓰진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돼. 야, Y넷 대칭하면 보현이라 그랬나? 보현 Y넷 대칭시키면 어떻게 된대요? 바뀌어요. 그럼 몇 분만 몇으로 변할까? A'는 4분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0,K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0이니까 Y 주기점인데 여기는 K 모르겠어요. 그때 K를 구하려고 그치? 어떻게 알아? 모르겠으면 A는 모르겠으면 어떡하지? 모르겠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조카? 뭔 소리 따라해서 모르겠으면 데이 모르겠어요? 그려보기. 그러니까 뭐든 하면 되겠죠. 모르겠으면 뭐든 하는 거야.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죠. 모르겠으면 이것저것 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야. 나는 일단 좌표 나오고 했으니까 그려볼게요. 만약 식이 주어졌다? 그러면 대입했을 거야. 뭔지 모르겠으니까. 와? 이거 Y넷 위에 점이네? 이거 특별한 점이죠? XY 좌표가 같다? Y넷 위에 점이구나. 2,4니까 여기 6이니까 3등분. 최대한 자세히 그려주면 좋겠죠? 2,4를 이쪽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쓰지 마 아직. 모르겠으면 일단 그려보는 거야. 자, 그려놓고 그냥 A'을 Y넷에 대칭시켰으니까 얘를 대칭해서 요즘에 A'하고 4,0 이렇게 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C는 0,K래. 0,K니까 이 위에 어딘가야? 근데 K가 막 이 밑으로 0,K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K 범위 가에서 0이랑 3, 4를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얘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거든? 이쯤을 사고 났을 때 이렇게 물결 해놓고 요 사이 움직임이 됐나? C는 이 위에 어딘가 있어. C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요 선 위가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내릴게. 자, 근데 뭐야? A 프라임 BC A 프라임이지. A 프라임 BC 혹은 C 여기다 표시를 해주긴 해야겠다. 한 요쯤이라고 일반적인 애로 P로 놓을게요. C인가요? C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A 프라임 BC는 요렇게 연결된 거네. 이거는 A12래. A12 A12 A C 이렇게 되네. 이 넓이의 2배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금 파란색 넓이가 만약에 S였다. 그럼 중앙선 넓이는 몇이다? 라고 말을 되는 거야. 2배니까 ES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 지금 미지수, 미정계수 몇 개 있죠? 1개, 누구? 그러면 K 구하고 싶다? 그럼 등식이 몇 개 있으면 돼요? 등식 하나. 뭐랑 뭐가 같다면 끝나는 거야. 그 미정계수 포함된 식 하나는 끝나. 그럼 내가 어디서 등식 하나를 찾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넓이가 몇 배다? 몇 배다? 거기서 등식 나와. 그럼 나는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서 K에 대한 식은 K에 대한 식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내가 넓이를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지가 이제 떠올라야 되는 거야. 생각이 순서 이렇게 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갑자기 막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야. 미정계수 K를 결정하기 위해서 등식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얘 넓이 2배한 게 얘 넓이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등식이 나오겠구나. 그럼 그 넓이와 넓이를 미정계수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겠구나 라고 떠올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넓이가 어떤 도형의 넓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죠? 삼각형 넓이 우리 아직까지는 배운 게 2개밖에 없어. 그게 맞나요? 제일 기본적인 거 따라하세요. 2분의 밑변 높이 이거 구하시던가 아니면 뭐로 구할 수도 있을까 우리가? 우리 방금 썼던 거 무슨 공식이라 그랬었죠? 사선 공식은 얘는 좌표를 알고 쓸 수 있으니까 나랑 사선 공식 쓸 거야. 사선 공식. 근데 0,을 만들어내니까 얘 아래로 몇씩 다 내려버리고 K만큼 0이니까 너무 좋죠? K만큼 내려버리고 바로 사선 공식 써버릴 것 같아요. 마찬가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이게
이거 쉽잖아요. 2분의 1 밑변 폭이 어떻게 하면은 얘 밑변으로 쓰고 나쁘지 않은데? 일단 내가 만약에 이거 풀어야 된다? 난 사선공식 썼을 거야. 그래서 등식 나와서 K1 나오겠지? 근데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좀 특별한 상황이긴 하네요. 파란색이랑 주황색이랑 뭐의 길이가 똑같네? 밑변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넓이 B는 뭐의 B로 해석할 수 있을까? 높이 B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높이는 지금 저 직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랑 똑같겠죠? 수선의 발 H1 수선의 발 하면 H2 해서 H1 대 H2 제곱이야 H2가 H1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쉽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뭐야? 수는 어떤 애인 거야? 미쳤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배다. 이렇게 식을 작성해도 등식 하나 나오겠죠? 맞나요? 네. 계산은 니네가 하시고요. 이거는 힌트를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힌트 안 쓸게요. 이거는 넘어갑시다. 자, 좀 쉬었다가 시간이 엄청 없네요. 이번에 끝나면 좀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자세히 설명했다.